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안진영이라고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성 염증 자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 검사, 수술 등으로 미생물 노출 기회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용하는 약제로 인해서 면역 저하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에 취약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약물들 중 일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물들은 결국에는 장에 있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감염의 측면에서 보면 감염에 필요한 면역 반응까지 함께 억제가 됨으로써 감염에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 중에서 설파살라신을 제외한 메살라민,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 조절제들이 모두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는 레미케이드, 휴미라, 킨텔레스 등도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에서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이시고,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그런 감염들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같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항체가 잘 생성이 되지 않거나 또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병독성이 강한 미생물에 의한 치명적인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생물에 노출되기 이전에 항원을 투여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병원체, 즉 항원이고요. 또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입니다. 이 노란색 항원이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것을 인식을 해서 세 번째 그림에서 연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Y자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또 기억세포들이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반응을 기억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 병원체가 다시 침투를 하게 됐을 때 신속하게 만들어 놓은 항체가 이 항원을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모자란 항체는 기억 반응에 의해서 다시 재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항원의 종류가 어떤 항원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백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약하게 만들어서 항원으로 넣어주는 것이고요. 이 약독화 생백신의 장점은 넣어준 약독화시킨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소량의 항원만 넣어줘도 항원의 효과가 크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체 생성이 잘 되고 면역 반응이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체 자체에 의해서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저희가 설명하기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수두 백신과 같은 생백신 접종을 한 뒤로 실제로 수두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면역 결핍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이러한 약독화 생백신을 맞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종류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수두와 대상포진 접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아이들이 주로 맞는 홍역 볼거리 풍진 M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도 대표적인 생백신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로 여행 갈 때 맞는, 남미로 여행 갈 때 맞는 황열 접종도 생백신이 되겠고, 또 결핵 예방을 위해서 맞는 BCG 접종도 바로 생백신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비강으로 빨아들여서 예방 접종을 하는 인플루엔자 생백신도 이러한 생백신에 속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불아라 사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일부 성분만 이제 항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아라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독화 생백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이런 미생물로 인해서 실제로 증상이 생겨버리는 이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증식을 못하므로 결국 많은 양의 항원을 넣어주어야 충분한 면역 반응이 도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2, 3회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아라 사백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파상풍 딥테리아 백일의 백신이라거나 또는 폐렴 접종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폐렴 사슬알균 백신이나, 또 우리가 주사로 맞는 한국에서 지금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즉 독감 예방접종이 되겠고, 또 B형 간염 접종이나 A형 간염 접종, 또 수막구균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등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방접종들을 이제 성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인 예방접종에는 연령에 따라 일정 이상의 연령이 되면 이 주사는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예방접종 권고안이 있고,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접종은 금기이고 이 접종은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어떤 상황에 따른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또 여행을 갈 때, 특수한 지역에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감염내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표이고요. 다음과 같이 위에 이제 가로 축을 보시면 성인에서 나이를 10세 단위로 이제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로 축에 보면 10개의 접종이 나와 있는데, 파상풍 딥테리아 백일에 인플루엔자 A형, B형 간염,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알균, 폐렴 사슬알균 대상포진, 이 10개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바로 성인 예방접종에서 권장하고 있는 중요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접종이 권고되고 어떤 접종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표는 어떤 질환이 기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10개 예방접종 중에서도 맞으면 안 되는 접종도 있고, 또 더 저희가 강조하는 그런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염증성 장질환에서 중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10개의 접종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인플루엔자 폐렴 사슬알균, 폐렴 구균 접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반드시 접종이 필요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B형 간염, A형 간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면역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맞는 것은 아니고 항체를 검사하고 나서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하고 항체가 있으면 접종이 필요 없는 그런 종류의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 접종은 꼭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고 해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접종은 아니고, 일반적인 권고안에 따라서 접종을 하면 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권고안에 따르면 26세 여성은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챙기고, 또 단체 생활을 한다거나 특수한 실업실에 근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막알균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성인은 10년마다 파상풍 딥테리아 접종을 받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성인이라면 챙겨야 되는 적응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기억을 하실 것은 이 회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수두, 홍역볼거리 풍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치료 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는 접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기인 예방접종이겠고, 하지만 이런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사실 면역력이 확보되면 더 좋은 거죠. 따라서 치료 전에 가능하면 혈청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 전이나 이런 면역 억제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시기를 잘 고려해서 접종을 권고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접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접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다음과 같은 적응증이 바로 고위험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유행 시기에 모든 국민, 6개월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접종이 권장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면역 저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러한 독감 접종을 매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독감 접종이 사실 좀 면역 저하자들이나 임산부들에게 위험하지 않을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취약한, 가장 민감한 대상은 사실 임산부입니다. 근데 임산부에 한해서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걱정을 하지 않고 매년 독감 접종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주사로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두 불아라 4백신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고, 3가와 4가 백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4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 밀접 접촉자도 접종을 해야 환자에게 옮기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가 백신, 4가 백신은 바로 이 백신 안에 들어있는 인플루엔자의 종류를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형, B형 독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3가 백신에는 A형 독감 2가지, B형 독감 1가지를 커버를 하는 그런 항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4가 백신은 A형 2가지, B형 2가지의 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커버하는 항원이 더 많으니까 커버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능한 4가 백신을 맞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질문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왜 매년 다시 접종을 해야 되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굉장히 유전자 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 WHO라고 하죠.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그 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예측해서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접종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자나 면역 억제자, 그리고 임산부들에게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불아라 4백신이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도 접종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이미 인플루엔자를 알았으면 이거 또 맞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4가 백신에는 4가지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항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에 걸렸더라도 나머지 3가지 커버를 위해서 맞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막 열나고 몸살 감기가 있어서 내가 인플루엔자에 걸린 줄 알았어요 라고 두려움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아라 4백신이기 때문에 이걸 맞고 인플루엔자에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맞은 뒤에 가벼운 몸살이나 열 같은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인플루엔자가 생긴 건 아니니까 심하지 않으셨다면 조심스럽게 다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폐렴 백신이라고 부르는 폐렴 사슬알균 백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내가 폐렴 백신을 맞았는데 왜 폐렴에 걸리냐입니다. 사실 폐렴 사슬알균 백신입니다. 그래서 폐렴 구균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그 균 중에 딱 한 종류의 균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이 폐렴 구균만을 예방하는 그 백신이므로 다른 폐렴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이 폐렴 구균은 사실 여러 가지 중한 감염부터 아주 약한 감염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약한 감염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서 수시로 앓을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고, 결국 무서운 건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뇌수막염, 균열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반한 일부 심한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감염은 가벼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접종이 아니라 이러한 굉장히 무섭고 침습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백신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이 바로 폐렴 사슬알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혈청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위험한 감염을 일으키는 혈청은 한 23개 종류만 일으키더라라는 사실이 밝혀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23개의 종류의 폐렴 구균을 대상으로 23가 백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23종류의 폐렴 구균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백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걸 맞았을 때 항체가 생성되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효과가 아주 우수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사, 23가 주사는 5년 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는 주사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뭐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싼 주사를 맞았어.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통은 23가 백신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백신 반응을 좀 좋도록 만든 백신이 바로 이 13가 백신입니다. 프리베나라고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백신 반응이 우수해서 일생에 한 번 맞는 그런 주사라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반면에 23개의 혈청을 다 커버를 하진 못하고 13개의 혈청형만 커버를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폐렴 접종을 받았는데 일생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했고 좀 비쌌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프리베나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 폐렴 사슬알균 백신은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모두 접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역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다 취하도록 13가, 23가를 모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13가 접종부터 먼저를 맞고 그 다음에 최소 8주 정도, 2달 정도 간격을 띄고 23가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23가 주사를 다른 데 가서 먼저 맞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13가를 맞으면 오히려 면역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띄고 13가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3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년 뒤에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65세 이전에 내가 이 23가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내가 65세 이상이 되었으면 한 번 더 재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폐렴 사슬알균 백신을 맞아도 폐렴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렴 사슬알균 하나만을 커버하는 백신이므로 이외의 다른 균에 의한 폐렴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폐렴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내가 폐렴 사슬알균 폐렴을 알았는데도 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개의 혈청형이 존재를 하므로 다른 혈청형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5년마다 재접종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65세 이전에 맞으셨으면 5년이 지나고 65세 이후에 다시 한번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B형 간염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아기 때, 신생아 때 B형 간염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서는 이러한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이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실 면역 저하가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한 번 맞으면 1개월 뒤, 6개월 뒤 2차, 3차 주사까지 총 3회로 백신 접종을 하는 걸 저희가 한 사이클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접종을 받으면 완료를 한 거고 이후 몇 달 뒤에 간염 항체 검사를 다시 해서 항체가 생겨 있으면 더 이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항체가 한 사이클을 접종을 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사이클, 즉 3회를 더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생기지 않으면 이분은 어떤 체질적으로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사이클 이상은 접종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전에 B형 간염 백신을 받고 항체가 생겼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없어졌으면 다시 맞아야 되나요? 저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이 되는데 한 번 생긴 게 정확히 확인이 됐다 그러면 면역 기억 반응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역자에 저희가 관주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B형 간염 접종을 받았는데 항체가 생긴 게 따로 확인되진 않았고 이번에 항체 검사를 해봤는데 항체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사이클을 맞았는데 항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사이클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원래 한 사이클이 3번이니까 3번을 맞아야 되는데 딱 1차까지만 맞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맞았는데 이걸 2차부터 이어서 맞아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이 중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어떤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부터 이어서 맞으시면 되고요. 1, 2차를 다른 병원에서 맞고
연고지 때문에 3차를 다른 병원에서 또 이동해서 맞았는데 혹시 회사가 다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40세 이하에서는 항체 검사를 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0세 이상에서는 이제 초과해서는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으면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항체 검사를 나이에 따라서 해서 없으면 총 2회가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2회 접종을 해서 완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백신입니다. 아까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백신 등등의 생백신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상포진 백신은 모두 다 생백신입니다. 나중에 현재 개발된 사백신이 있어서 추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접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면역력이 없어서 항체 검사를 했더니 면역력이 없어서 면역력을 확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시거나 또는 치료가 모두 끝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면역 억제 치료가 모두 끝난 뒤에 접종이 필요하고 다음은 이런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진단이 되면 면역 억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혈청 검사를 해서 만약에 생백신 투여가 필요하면 우선 생백신을 투여하고 생백신을 투여하자마자 면역 억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면역 억제 치료를 이미 하고 있어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생백신 접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3개월은 흘러야 면역 저하 상태가 회복이 되므로 이후에 생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백신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서 접종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밀접 접촉하는 가족들은 생백신 접종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만약에 가족이 이 접종을 맞아서 뭔가 수두 같은 그런 발진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증상이 발현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 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게 어렵지만 이런 해외여행 준비 때문에 접종 상의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에 갈 때 황열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남미나 아프리카에 갈 때 수막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갈 때 A형 간염 백신이나 불아라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불아라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금기가 없으므로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다른 금기상,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접종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황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그 황열 백신 접종이 필요한 국가로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신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예방접종표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는 독감과 폐렴구균,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권고안을 따른다고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이 있겠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도 있고요. 또 생백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대상포진, 볼거리, 홍역풍진, 그리고 수두 접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 환자에서는 접종 금기이고 만약에 항체가 음성이라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면역 억제 치료 시작 전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상관없이 매년 접종하는 것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 또 폐렴구균에서도 모든 환자에서 13가와 23가 두 가지 접종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형, B형 같은 경우에도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으면 모두 접종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